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팅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컴퓨팅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아주 궁금하죠? 이름만 들어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컴퓨팅 시스템이 뭘까? 컴퓨팅 시스템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말을 합니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모든 기계들, 시스템들을 모두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컴퓨터나 에어컨, TV, 냉장고, 로봇 청소기, 가로등도 컴퓨팅 시스템이고 엘리베이터, 세탁기 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붙여지게 되었는지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팅 시스템 중에서 하드웨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드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드가 무슨 뜻이죠? 하드는 딱딱한이라는 영어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계 장치 중에서 딱딱한 부분, 몸체를 이루는 부분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트북에서 이 전체 노트북 부분, 키보드 부분, 그리고 핸드폰도 우리가 만질 수 있죠.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그 핸드폰, 본체, 이것들을 모두 하드웨어라고 해요. 그리고 컴퓨터를 뜯어보거나 핸드폰을 뜯어보면 이런 회로판 같은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두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 딱딱한 거, 그런 것들을 모두 하드웨어라고 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 유추가 되죠. 소프트는 영어로 부드러운이라는 뜻이에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동작시키고 컴퓨터에 어떤 일을 처리할 순서와 방법을 지시하는 명령어의 집합인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글로 줄줄 써놓으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죠. 거기에서 인터넷도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터를 켜자마자 실행이 되는 운영체제, 이런 것도 모두 소프트웨어,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용을 하는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어플, 카카오톡이나 카메라 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게 컴퓨터 그 딱딱한 하드웨어가 있다고 해서 컴퓨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컴퓨터 안에 운영체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능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본체 껍데기만 있으면 핸드폰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도 카카오톡 어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핸드폰을 운영하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어플들이 있어야만 핸드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붕어빵 같은 관계예요. 붕어빵은 아니고, 크림빵으로 할까요? 네, 크림빵 같은 관계예요. 어, 크림만 있으면 크림빵이 안 되고, 빵만 있어도 크림빵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크림과 빵이 모두 있어야
크림빵이 될 수 있듯이 컴퓨터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있어야만 컴퓨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핸드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컴퓨팅 시스템 안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하드웨어가 뭔지 소프트웨어가 뭔지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하드웨어는 구체적으로 무엇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하드웨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딱딱한 물체 같은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했어요. 하드웨어 안에는 입력장치, 중앙처리장치, 출력장치, 기억장치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름만 어렵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입력장치라고 하면 키보드, 마우스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입력장치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사용을 잘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입력과 반대로 출력은 모니터도 될 수 있고 프린터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실행 명령을 내려서 어떤 출력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출력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 노래를 틀어서 노래가 나온다. 그거는 스피커를 통한 거죠. 이렇게 스피커도 출력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처리 장치는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의 뇌와 같은 것이에요. 이거는 기억장치와 중앙처리 장치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입력장치. 입력장치는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키보드, 마우스, 마이크로폰, 센서 이런 것들, 마이크, 센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입력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력 장치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프린터도 출력 장치가 될 수가 있고 모니터 그 자체가 출력 장치가 될 수 있어요. 출력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출력 장치라고 하고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가 남았죠. 중앙 처리 장치는 컴퓨터를 뜯어보면 이렇게 칩같이 생긴 것들인데요. 컴퓨터나 노트북에 보면 인텔 코어 i5, i7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중앙 처리 장치예요. 컴퓨터라는 말은 계산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컴퓨터 그리고 이 중앙 처리 장치는 계산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바로 사람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중앙처리 장치 CPU는 컴퓨터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돌아가는 것은 모든 명령은 이 중앙처리 장치 CPU가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장치는 무엇인가요? 기억장치는 크게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로 나뉘는데 주기억장치는 우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램, 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램과 롬이 주기억장치고 보조기억장치는 하드디스크, CD, USB 이런 것들을 보조기억장치라고 해요. 그런데 옆에다가 조리대랑 냉장고라고 써놨는데 이게 조리대와 냉장고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음식을 할 때 냉장고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꺼내서 음식을 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만약에 내가 떡볶이를 만들고 싶다 하면 냉장고에서 필요한 떡과 어묵과 양파, 그리고 고추장 이 정도만 꺼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꺼내서 떡볶이 요리를 할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안에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수많은 명령들이 있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킨다고 해서 전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딱 실행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핸드폰도 우리가 켰을 때 내가 필요한 만약에 카카오톡만 쓰고 싶다. 그러면 카카오톡만 실행이 되고 그리고 전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전화 앱만 실행이 되는 것처럼 컴퓨터에도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기억 장치. 그래서 필요한 음식만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는 조리대가 주기억 장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당장 사용은 하지 않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보조기억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 요리할 때 냉장고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보조기억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하드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드웨어에는 입력장치, 중앙처리장치, 기억장치, 출력장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럼 이 하드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친구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인사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친구 만나서 안녕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컴퓨터처럼 행동을 한다고 하면 입력 장치에서 눈으로 친구를 보아요. 입력 장치 눈으로 친구를 봅니다. 그 다음 중앙 처리 장치에서 이제 뇌가 되겠죠. 친구에게 인사를 해라고 해요. 근데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친구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저기 안에 깊숙이 저장을 해두었던 친구의 이름을 꺼내요. 그게 바로 기억장치에서 꺼내오는 거겠죠. 기억장치에서 친구의 이름을 꺼내와서 중앙처리 장치로 가져와요. 그래서 친구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친구에게 안녕이라고 말을 해.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녕이라고 말을 해. 라고 실행을 하는 게 중앙 처리 장치가 돼요. 그러면 중앙 처리 장치가 출력 장치로 안녕이라고 말을 해.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녕이라고 말을 해. 라고 보냅니다. 그러면은 말하는 거는 바로 입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 장치는 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았는데 컴퓨터 그리고 핸드폰 모든 컴퓨팅 시스템은 이런 4가지 처리 과정을 거쳐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 크게 컴퓨팅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어요. 컴퓨팅 시스템 안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컴퓨팅 시스템이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들을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드웨어 안에 구성 요소들 하드웨어 안에 입력장치, 중앙처리장치, 기억장치, 출력장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